PER이 좀 다르게 찍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기준으로 그 PER을 계산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제대로 따라하기 PER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실전에 좀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PER의 핵심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는 활용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PER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수익 배수, PER 이렇게 보통 읽고 또는 PER라고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도대체 뭐 대비 볼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냐, 아니면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냐, 아니면 주가 대비 수익이냐, 맨날 헷갈리는데 사실은 PER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공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PER은 제가 여기 교재에도 써놨지만 P와 E의 레이쇼, PER, 그러니까 P와 E의 비율 이런 거예요. 그래서 P를 그냥 2로 나누는 그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ER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았다 그러면 공식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P를 2로 나눈 비율, 이게 P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PBR, PSR, PDR, PCR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PBR이 하다. 그럼 P와 B의 비율, 레이쇼,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북밸류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만 기억하시면 공식을 따로 분자가 무엇인지 분모가 무엇인지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 이름 자체에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거는 P를 2로 나눈. 그래서 P는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E는 earnings고요. 그래서 P는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기업을 전체를 평가할 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요걸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의 주가가 되는 거고요. earnings, 이익은 순이익 전체를 말합니다. 1년 동안에. 요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주식수로 나눴을 때는 위에가 주가, 프라이스는 주가고 밑에가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주식수로 나누지 않는 전체 값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부터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순이익을 시가총액하고 요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시소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시가총액을 몇 배를 들어 올리느냐, 이게 결국은 몇 배에 거래되느냐가 바로 PER이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익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리는 힘이 점점점 무거워지니까 어느 순간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고평가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높을수록, 높다는 게 이제 이익이 시가총액을 많이 들어올렸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가운데 보면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주식시장이 어디를 좀 더 집중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PER이 원래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받기도 하고 더 낮게 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현재 주식시장이 이 미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 앞으로의 가능성, 이렇게 낙관적이다, 성장이 엄청나게 될 거다라고 하고 볼 때는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의 변동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이 훨씬 더 높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 그러면 미래의 가격보다는 현재 그 회사가 진짜 이익 얼마나 내고 있지, 여기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지점들이 왔다 갔다,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순이익을 더 많이 집중해서 볼 때는 시가총액을 많이 들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ER이 평균보다 이 회사가 거래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때는 기본적인 것보다 좀 더 높은 PER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적정한 PER 뿐만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지 사실상은 PER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PER의 두 번째 좀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PER의 역수라는 말은 뭐냐면 위아래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PE의 비율이 PER인데 요거를 두 개를 바꾸면 E 나누기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가 될 텐데 여기가
바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PER을 역수를 만들면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PER이 27.4배입니다. 그래서 이 27.4배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389억 달러. 요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눈 비율이 바로 27.4배.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PER이 27배 정도가 거래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제 역수를 만들면 1 나누기 27.4잖아요. 그래서 요걸 곱하면, 수익률이 3.64%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가총액을 전체 주고 페이스북을 다 사면 1년에 389억 달러를 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걸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하고 실제로 시가총액이 되겠죠. 내가 이 현재 주식을 사면 1년 있다 요 순이익을 통해서 주주의 몫으로 받는 수익률이 몇 프로다 그러면 3.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익률과 실제로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채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2021년도 9월 10일 기준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1.34%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투자하면 1.34%의 수익률이 기대가 돼요. 페이스북에 투자하면 3.64%의 수익률이 기대가 돼요. 어디가 더 높나요? 페이스북이 높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높으니까 페이스북이 더 매력적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국채 금리는 확정된 수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어때요? 돈을 더 잘 벌면 더 많이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돈을 못 벌면 줄 수도 있어요.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금리보다 PER의 역수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최소한 국채 금리 대비해서 50% 이상, 그리고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2배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에 비해서, 국채에 비해서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3.64%니까 국채금리 1.3%에 비하면 3배 가까이, 3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는 3배 가까이의 매력적인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주식시장에 악재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3.6%인데 국채금리가 1.3이에요. 얘가 만약 2%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가. 그럼 얘는 2%고 3.6인데 2%는 확정 수익이고 3.6은 변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0.25%포인트씩 계속 인상해서 한 1% 인상한다 이러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어느 주식 관계없이 악재를 보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고성장하고 있는 PER이 높이 평가받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훨씬 더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PER이라는 개념과 현재 그 기업의 PER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한 PER의 역수를 말씀을 드리면, 요 시가총액하고 순이익 요 두 개를 아까 PER에서 요 두 개 바꾼 거잖아요. 얘가 P고 위에가 E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주식수로 양쪽에 나누면 주당 순이익 주가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현재 주가를 내가 주고 사면 1년 후에 순이익을 얼마를 나한테 주느냐. 요게 이제 수익률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바로 이제 PER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R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PER이라는 지표를 여러 군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 뒷자리가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위가 워낙 크니까 중간에 이제 반올림이나 버림이나 또는 올림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는 있지만, 숫자가 꽤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15배, 어떤 데는 갔더니 18배, 어떤 데 갔더니 21배.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냐면 그 사이트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이 좀 다르게 찍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기준으로 그 PER을 계산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PER을 계산할 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값이 있어야지 PER을 계산할 수 있지 분기 값이나 반기 값으로 PER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현재 얼마를 주고 살 거냐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간 1년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의 PER 계산 시 순이익은 1년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9월 13일이다. 그럼 9월 13일은 요때예요.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이 3월, 6월까지 현재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지금 두 달치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두 달치. 그러니까 저 2분기치. 그런데 PER을 계산하면 1년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두 분기가 남아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2021년 9월하고 12일까지 예상되는 순이익이 있어요. 예상되는 순이익을 컨센서스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값을 순이익이 연간 예상 순이익을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하고 비교한 값을 우리가 forward PE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돼 있는 PER. 그러니까 지금 PER이 아니라 그 PER 시가총액 기준은 똑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은 같은데 밑에 있는 이익의 기준을 언제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러면 현재 시점보다 미래에 있는 결산기에 있는 예상 순이익 1년 동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PER이 forward PER 또는 뭐 미래, 전망, 뭐 PE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시점까지 발표가 나 있으니까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4분기가 되겠죠. 이건 다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 3월, 그리고 작년 12월, 작년 9월까지 다 하면 요 네 분기의 이익을, 분기 이익을 다 더하면 1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최근 4분기 합산을 우리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환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최근 4분기 합산. 그래서 요 최근 4분기 이익은 확정값이에요. 그렇죠? 확정돼 있는 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거래되느냐, 요거를 갖다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트레일링 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성하고 성과에 집중하고 있는 PER이 트레일링 퍼고요. 미래의 예상 순이익과 성과에 집중하는 게 바로 forward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ER 값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예상 이익을 가지고 했냐, 아니면 최근 4분기 합산 기준 했냐,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두 분기인데 발표가 안 났으니까 2020년도는 연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요 연간 이익을 가지고 PER을 계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는 굉장히 과거예요. 이미 지금 2분기가 지나서 가고 있는데 현재 PER을 계산할 때 과거 연도의 연간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얼마나 시차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작년도 연간 확정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PER은 사실상 투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교재에 말씀을 드린 트레일링 퍼를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앞서 있는 포워드 PER을 참고하셔서 PER을 평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가 수익 배수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PER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프라이스,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두 가지의 비율,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요 비율의 그 관계가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주당 순이익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당 순이익 차트예요.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어도비라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1.1달러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 하반기에는 7.9달러, 뭐 지금은 더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요 주당 순이 이렇게 늘어나고 주가도 여기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익은 그 기업이 직접 컨트롤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주가는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안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나 투자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바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기간들이 최소한 뭐 6개월, 9개월씩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간들은 결국은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익은 올라가고 주가는 횡보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PER이 어떻게 돼요? 주가 나누기, 프라이스 나누기, 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멈춰 있고 분모인 이익은 올라가요. 그럼 PER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멈춰 있으니까. 즉 PER이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 시점들이 그 기업을 어떤 매수 시점을 잡는데 펀더멘탈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PER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을 나눠서 이걸 같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허츠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렌트카 회사였는데 이제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2018년도 기준에 보면 이때부터 주당 순이익 이미 적자로 전환을 해서 약 2년여 가까이 적자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상장 폐지에 이르는 거지 코로나가 와서 상장 폐지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오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기업이 상당히 주가가 큰 폭에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관계를 같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PER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차트로 한번 PER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세 개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앞에 교재에서 보셨던 어도비를 좀 보시면요. 이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차트들은 이제 재무 차트로 조회하면 다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서 2021년도 2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이 되게 좋은 기회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이 방향들이 같이 가는 방향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익은 있고 늘고 주가가 멈춰 있거나 또는 떨어졌거나 덜 오르는 이런 기업들이 PER이 낮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인데요. 금융회사죠. 자산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때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뭐 금융주나 이런 데들 다 망가졌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과거에 코로나 수준보다도 거의 두세 배 이상의 이익을 더 능가하는 그런 수준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도 상당히 지금 이익 회복과 함께 주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회사는 보면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계속 현재로서는 계속 적자인 상황이에요. 적자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어떤 호재나 이런 뉴스들 때문에 많이 급등하긴 했습니다. 많이 급등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계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많이 떨어져서 한 $20 초반에 왔다 갔다. 지금 여기 보시면 24달러 하네요. 24달러까지니까 이 시점에 보면 뭐 한 35달러 가까이 됐을 것 같네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대략 한 30% 정도가 주가가 더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차트를 만약에 똑같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투자할 때 유의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그 기업의 자세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판단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모바일 이제 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들하고 같이 보시면 아마 그 차트를 이해하시고 보시는데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PER의 그 가장 핵심적인 개요 내용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